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땀 흘리면 피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시술 같은 거 받으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 자기는 운동 홀릭인데 운동을 해야지 땀 배출이 돼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 땀에 뭐 어떤 노폐물 배출 같은 걸 통해서 피부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질문을 하세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적당한 운동, 땀 흘리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닥터성 너는 왜 땀 흘리면 피부 나빠진다고 자꾸 시술하는 환자들한테 운동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 왜 닥터성은 다른 선생님들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작정 내 생각이 맞아 이런 거를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쟤는 뭐 아무 어떤 베이스적인 에비던스 없이 저런 얘기 하는 거야. 저 다 틀렸을 거야. 뭐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왜 그런 근거가 나오는지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 영상도 시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닥터성이 왜 시술 같은 거 받으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땀을 많이 흘리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이론의 근거는 뭘까? 한번 또 밑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실 거예요. 우선 아주 건강한 피부를 가진 피부에서는 문제되지가 않아요. 피부를 실제로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건강한 피부, 즉 피부 장벽의 회복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적당한 각질 제거를 통해서 피부의 턴오버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건강한 피부를 갖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미세한 각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써요? 아하라는 제품을 써요. 아하라는 제품을. 또는 뭐 바하라는 제품을 쓰죠. 근데 이런 아하, 바하가 갖는 특징이 뭐냐? 미세한 각질 제거가 일어나요. 물론 강도가 높은 걸 쓰면 각질 제거를 좀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땀이 이런 아하와 갖는 기능이 거의 똑같아요. 땀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락테이트라고 하는 젖산을 갖고 있어요. 이 젖산이 실제로 아하와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면 왜 이런 아하 락테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에 각질 제거를 하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편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느냐면 건강한 피부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각질 제거를 하면 금방 다시 각질이 만들어지고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건강한 피부를 갖지만 대부분 이런 피부에 관심이 많고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벌써 이런 회복 능력 자체가 손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거의 바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하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낸 기준으로 나타난 이론들이 피부가 악한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의 피부 재생력이 거의 바닥에 있고 피부 장벽이 너무 손상되어 있어서 뭔가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하나 바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질 제거를 자꾸 하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땀이 아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락테이트 때문에 그렇죠. 젖산 때문에. 땀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몸이 뜨거워졌을 때 그 열을 낮추는 기능, 즉 피부를 시원하게 하는 기능을 메인 기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내가 알게 모르게 흘리는 땀의 양, insensible loss라고 하죠. 우리가 모르면서 흘리는 땀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0.5리터나 돼요. 교과서마다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데 0.5리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가늘고 긴 코카콜라 한 캔이 가지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250ml예요. 그 250ml 두 개의 양이 하루에 나도 모르게 땀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마다 운동을 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0.5리터의 땀이 나도 모르게 분비되고 있는 거예요. 즉 피부 표면에 이 땀의 기능을 통해서 뭔가 피부 표면을 정상화시키려는 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심하게 해서 그 분비량을 늘리고 양을 많게 하고 이런 게 과연 피부에 좋을까?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땀이 하는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몸에서 어떤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하루의 최대량은 10리터인데 시간당 제일 많이 분비하는 양은 2리터 정도까지 돼요. 그죠? 그리고 땀을 분비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분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땀은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서 우리 몸을 정화해준다, 깨끗해지게 해준다. 이런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오히려 철, 마그네슘 같이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성분들을 땀을 통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안 좋다. 즉,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한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결국 맞는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뭐예요? 땀은 우리 몸에 독소 배출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 정화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어떻게 돼요? 땀은 독성 물질을 청소해주는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성분인 뭐예요? 철,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땀이 하는 역할 중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베리어 펑션, 즉 피부 장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적당량이 나올 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생리식염수는 몇 퍼센트 소금물이에요? 0.9% 소금물이잖아요. 근데 땀은 0.9% 소금물과 등장액, 즉 0.9%와 거의 똑같다라고 교과서에 돼 있는데 실제로는 0.9%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 0.4%에서 1.0, 보통 일반적으로 측정하면 한 0.7%, 0.6% 정도 나와요. 하지만 우리 피부 표면에 배출된 땀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니까 거기에 있는 염분이 남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땀들은 염분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장액이 되는 거예요. 농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피부 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피부 밖에 농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당겨가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안에 수분 소실이 많아져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배출되는 땀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땀샘을 통해서 나오는 끝에서 뭔가 변형이 일어나서 이 땀들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4에서 6.8을 유지하게 돼요. 우리 피부 표면의 정상적인 수소이온의 농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5.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죠. 하지만 6.8은 알칼리에 많이 가깝고 4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보다 산성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5.5에 이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6.8이나 4니까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피부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0.4에서 1.0%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 농도 퍼센트가 자꾸 올라가게 돼요. 왜? 밖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소금 결정이 많이 남기 때문에 농도가 자꾸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땀이 나오고 살짝 땀이 나오는 건 큰 문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운동하러 가서 땀 조금 나오면 막 바로 운동 마치고 집에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벼운 운동을 해라. 이마에 땀이 살짝 맺히는 정도만 해라. 등에 땀이 살짝 맺히는 정도만 운동을 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그래요? 환자분들이 피부에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고 시술 받으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적당히 해서 이 염분의 농도가 자꾸 올라가서 피부에 데미지 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피부의 pH가 맞게 돼요. 우리가 피부 표면의 pH를 조절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기전들이 관여하는데 그 중에 락테이트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본원을 다니는 환자분들한테 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적당히 하라. 땀이 조금만 나는 정도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운동 그렇게 심하게 하지만 운동하면 더 악화돼. 운동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근거도 없이 자꾸 얘기를 하면 환자는 괜히 이유 없이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운동하지 말라. 나 운동할 거야. 인터넷 보니까 운동하면 피부 좋아진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 끄떡끄떡해요.
아, 이런 이유구나.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 피부가 나빠질 수 있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얼굴이 붉어질 수 있잖아요.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거는 모든 피부 악화의 처음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조금의 땀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으나 땀을 많이 흘리고 이런 것들이 피부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피부의 각질층에 데미지를 계속 줘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건강한 피부에서는 가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벌써 손상된 피부, 즉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런 정보를 찾아보고 막 이런 걸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뭐가? 자신의 피부 상태는 거의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